여러분들의 어휘력을 100배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머클리 핵심 어원 연상법은 어휘의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주는 명품 특강입니다. 오늘은 명포자 명품 영단어 10번째 강좌가 되겠습니다. 이 강좌에서는 기초 단어를 활용을 해서 중급 고급 어휘까지 여러분들의 롱텀 메모리를 작동을 해드립니다. 단어 암기 3개명이죠. 항상 첫 단계에서는 그 단어의 기본 중심 의미를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거라. 그럼 2단계인 다이어가 이 기본 중심 의미를 이해를 하시면 아주 쉽게 습득이 가능합니다. 이게 3단계에서는 이 시노님을 암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단어 암기를 잘 못하는 이유는 절대로 IQ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절대로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단어 암기 방법을 단지 모르기 때문에 어휘가 암기가 안 되는 겁니다. 선생님이 아주 쉽고 논리적으로 단어 암기하는 방법을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귀에 쏙쏙 들어오고 머리에 콕콕 박히는 영포자 영단어. 오늘의 대표 영단어는 바로 컨덴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댄스라는 단어가 바로 C, crowded의 의미로 쓰이는 어근입니다. 이 단어들의 특급 비밀을 대공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요, 중요역은 댄스입니다. 그리고 필수 동의어, 응축하다, 농축하다, 압축하다. 필수 동의어 두 번째는 요약하는 단어죠. 압축하는 단어죠. 이 단어가 이 표현이 시험 문제 엄청나게 많이 나온 표현입니다. 마법의 어근이죠. 여러분들이 댄스라는 단어는 바로 뭐를 의미한다? 식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연상을 하시면 되느냐면, 여러분들이 댄스 장소로 연상을 하시기 바라요. 춤을 추는 곳입니다. 춤을 추는 곳이죠. 여러분들 여기 댄스장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빽빽하게 밀집이 돼 있죠? 엄청나게 많죠? 이렇게 춤추는 장소는 굉장히 빽빽하다, 밀집하다로 연상하시기 바라요. 댄스장은 빽빽하다, 밀집하다. 댄스장은 댄스, 빽빽하다, 밀집하다로 연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나무가 엄청나게 밀집되어 있죠? 이런 걸 우리가 댄스, 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혼잡하는 것을 우리가 크라우디드라는 말을 쓰는 것이죠. 그래서 댄스틱을 하면 뭐가 된다? 밀도가 되는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미지화해서 머릿속에 탁 집어넣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식이라는 단어에 이 반대편이 바로 씬이 되죠. 이 씬이라는 단어가 바로 어원이 ten입니다. ten. extend 할 때 이 ten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의 어원이 뭐예요? 바로 stretch를 의미하는 겁니다. extend의 의미가 뭡니까? 확장하다, 연장하는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씬이라는 단어가 왜 가는 날씬한의 의미로 쓰이느냐면, 스트레치라는 게 뭐예요? 잡아당긴다라는 얘기죠. 뭔가 이렇게 잡아당겨서 가늘게 하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가는 날씬한의 의미로 쓰이죠. 요거의 동의어가 여러분들 slim, 슬렌더라는 단어까지 같이 암기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슬림한 에어컨이죠. 슬림, 슬렌더, 슬림, 슬렌더, 슬림, 슬렌더, 씬. 날씬한, 그러면 안 까먹겠죠. 날씬한, 그럼 안 까먹습니다. 여러분들이 강의 듣기 전에 완전 공짜인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좀 부탁드립니다. 그럼 어휘 박사 만들기 프로젝트 시작을 합니다. 첫 번째 단어죠. 컨덴스라는 단어입니다. 컨이라는 접두어는 뭐를 의미한다? 강조를 의미하고, 댄스는 뭐다? thick, 빽빽한, 밀집한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단어의 기본 의미는 뭐냐면, 빽빽하게 하다, 다시 말해서 압축하는 의미가 이 단어의 기본 의미가 됩니다. 그럼 핵심 다이어 컨덴스의 세 가지 의미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이 표현이 뭐다? 기본 의미가 빽빽하게 하다, 압축하는 거라고 그랬죠? 근데 만약에 기체를 압축하면 뭐요? 응결되다, 응결시키다가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액체를 압축하면 뭐가 돼요? 농축되다, 농축시키다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기체도 액체도 아닌 어떤 글이나 정보를 압축을 하면 이때는 어떤 의미가 돼요? 바로 요약하다가 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의미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항상 어휘를 습득을 한 후에는 반드시 예문을 통해서 반복 학습을 하셔야 돼요. 그럼 절대로 까먹지는 않습니다. 예, 첫 번째 예문을 보시면은요, 수증기가 뭐하면, 식으면 어떻게 된다? 응결이 돼서 물이 된다는 얘기죠. 응결이 돼서 물이 된다는 얘기인데요. 얘들 이거 보세요. 항상 into라는 전치사가 나오면 A가 B라는 상태로 이렇게 바뀌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응결이 되어 뭐가 된다? 물이 된다는 얘기죠. 예, 두 번째 예문을 보시면은요, 여러분들이 이 숲을 뭐라? 콘덴스하거라 이런 얘기죠. 근데 그것의 방법이 뭐냐면 그것을 끓임으로써 라는 얘기입니다. 몇 분 정도 끓여서 숲을 콘덴스하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농축시키는 개념이 되겠죠? 걸쭉하게 만들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단어의 동의어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reduce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이 reduce라는 단어는 뭘로 알고 있어요? 감소시키다로 알고 계시죠? 근데 이 표현이 보세요. 음식 등을 끓일 때 국물을 감소시킨다는 얘기는 뭐예요? 바로 졸이다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농축이 되는 겁니다. 농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reduce라는 단어도 뭐다? 농축시키다의 의미로 활용된다라는 사실. 세 번째 문이죠. 글이네요. 아티클이 뭡니까? 글이나 기사나 논문을 의미하는 표현이 됩니다. 그 글은 뭐가 됐다? 요약되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단 2페이지밖에 안 되었다라는 얘기죠. 여러분들을 영어의 구수로 만들어주는 오늘의 시노님 1입니다. 응축하다, 농축하다, 압축하는 단어들이죠. 컨덴스 있죠? 시큰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때 이해는 뭡니까? 동사를 만들어주는 전미어가 되는 겁니다. 컴프레스가 있네요. 프레스가 뭐예요? 누르다, 압축하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꽉 누르는 개념입니다. 이때 콤이다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강조를 의미할 뿐입니다. 여러분들을 영어의 구조로 만들어주는 오늘의 시노님 두 번째입니다. 요약하는 단어입니다. 요약하는 단어가 시험 문제에 엄청나게 많이 나온 단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표현들을 아주 자세하게 오늘 암기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컴프레스라는 단어입니다. 콤은 뭐다? 강조. 프레스라는 게 뭐예요? 누르다, 압력을 가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 단어의 기본 의미는 압력을 가해서 뭐 하는 것이다? 바로 압축하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차적인 의미가 뭐다? 압축하는 것인데요. 여러분들 글이나 정보 등을 압축하면 뭐가 돼요? 요약하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이게 컴퓨터 용어로 쓰이면은요, 압축 파일을 만드는 것을 컴프레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의 반대 표현이 무엇이냐? 압축을 푸는 개념은 바로 D라는 접두를 붙이는 겁니다. 이 D라는 표현이 바로 away나 부정어 not의 의미로 쓰이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압축된 것을 뭐다? 푸는 개념이 되겠죠? D라는 표현이. 그리고 컴프레스라는 표현이 명사형으로 쓰이면 압박붕대의 의미로 쓰이는 겁니다. 우리가 이게 뼈가 부러졌을 때 압박붕대를 감는다라는 개념이죠. 압박을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압박붕대의 의미로도 활용되는 표현이 뭐다? 컴프레스라는 단어라는 거. 예문을 보시면은요, 컴프레스드 에어를 그럼 뭐가 돼요? 압축 공기가 되겠죠? 압축 가스가 되겠죠? 이거의 반대 표현이 뭐다? 디컴프레스라고 했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기압이나 압력을 줄이는 개념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굉장히 압박감을 받고 있는 상태를 어떻게 해요? 없앤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긴장을 풀다의 의미로 쓰이는 표현이 디컴프레스라는 개념입니다. 두 번째 요약하다입니다. summarize가 되죠. 그런데 이 summary라는 단어 자체가 바로 요약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의 기본 의미는 뭐다? 요약하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예문을 보시면은요, 그 연구 결과가 요약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어디에? 그 장의 끝에 summarized가 되었다. 요약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요약하다죠. sum up이라는 표현입니다. 역시 summary가 뭐다? 요약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이때 up은 단순히 강조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기본 의미도 뭐예요? 바로 요약하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예문을 보시면은요, 요약을 하면 뭐다? 세 가지 중요한 방법이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방법입니까? 그 문제를 태클하다라는 표현은 문제를 다루다, 해결하다가 되는 겁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세 가지 중요한 방법이 있다는 얘기죠. 네 번째입니다. 어브리지라는 단어는 이 단어가 이제 신문지에 많이 나온 단어예요. 이걸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때 A라는 접두는요, 바로 AD의 변형입니다. 전치사 풀을 의미하는 말이고, 이 무리지라는 단어에서 이 미아라이라는 어근이 엄청나게 중요한 어근이에요.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게 무리프라는 단어입니다. 무레브라는 단어예요. 이거의 어근이 바로 short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거를 무조건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보세요. 무리프라는 단어가 뭐야? short라고 그랬죠? 짧은, 간결한 의미로 쓰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제 회사에 갔는데 이제 회사 사장이 부장에게 야,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브리핑해봐라는 얘기는 뭐예요? 간결하게 요약을 하라는 얘기예요. 브리핑이라는 표현이. 그래서 이 브리프라는 표현이 짧은 간결한이고요. 브레비티라는 단어가 바로 간결성, 짧음의 의미로 쓰이는 표현이고, 그 다음에 어브리비에이시라는 표현이 짧게 하다, 축약하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 단어의 기본 의미는 뭐예요? 짧게 하다, 줄이다가 되는 겁니다. 핵심 단어 어브리지라는 단어죠. 짧게 하다, 줄이다가 되는 겁니다. 책이나 시곡 등을 일부를 생략해서 요약하는 개념이에요. 축약하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또는 활동법이나 권한 등을 짧게 하는 게 줄이는 개념이에요. 축소시키는 개념이 됩니다. 여러분들 권리를 줄인다는 얘기는 그 사람의 권리를 빼앗는 개념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 deprive랑 동의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abbreviate이라는 단어는 단어나 구동을 줄여 쓰다 또는 축약하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축약하는 개념이요. 예문을 보시면은요, 사전을 축소시키는 개념이죠. 모함으로써 드물고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들을 omit, 생략하는 개념입니다. leave out 한다는 얘기죠. 빼버리는 개념이에요. 이게 사전을 축소하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예문을 보시면은요, 언론의 자유를 축소시키려는 불법적인 시도가 되겠죠. 축소시키는 개념이에요. 약화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의 동의어가 curtail, 이 weaken이 바로 이 표현의 동의어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으로부터 그의 자유를 어브리지하다는 얘기가 빼앗는 개념이 되는 것이죠. 빼앗는 개념이 되는 것이죠. 이게 deprive A of B랑 똑같은 표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때 of라는 표현은 제거 박탈 전치사입니다. 제거 박탈 전치사예요. 해석을 하실 때 빼앗다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이 사람에게서 자유를 빼앗다. 이 사람에게서 자유를 빼앗다. 이렇게 번역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번째 문이죠. 근데 mistress라는 단어를 MRS로 줄여 쓴다는 얘기예요. 축약을 해서 사용을 한다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표현입니다. digest라는 단어예요. digest. di라는 단어는 away, apart, 바로 분리를 의미하는 프리픽스가 됩니다. 이 gest라는 어근,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어근입니다. gest라는 어근. 라틴어 gest나 ger이라는 표현은 바로 순수한 용어의 carry에 해당이 됩니다. carry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려운 단어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려면은 반드시 이 carry의 영어식 사고방식을 반드시 암기를 해 두셔야 됩니다. 이 carry의 기본적인 의미는 가지고 있다가 되는 겁니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카라는 게 뭡니까? 카. 로마 시대 때 수레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수레. 그럼 수레에는 짐을 실는 개념이죠. 이런 짐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를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두 번째 의미가 뭐냐면 물건을 가지고 있다가 이동을 하면 뭡니까? 바로 운반하다. 공간적인 이동을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그럼 세 번째는 뭐다? 전달하는 개념이에요. 자기의 생각을 전달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말하는 개념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 영어식 사고방식을 알고 있어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이 jest나 GR이라는 어근이 들어가 있는 아주 어려운 단어도 쉽게 그냥 딱 보면 바로 암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다이제스트의 기본 의미는 뭐다? 운반하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이제 소화하다의 의미로 써요. 여러분들 여기 사람이 있죠? 입으로 뭐가 들어가요? 음식이 들어가죠? 음식이 들어갑니다. 그래 음식이 이 위장으로 이동을 한다는 얘기예요. 운반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보세요. 이 나이라는 단어는 뭐다? 분리, 분해를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분리, 분해. 음식이 입으로 들어가서 이 위에 가면 이 음식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분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의미가 바로 소화하다가 되는 거예요. 소화하다가. 다이제스트라는 단어가. 그럼 핵심 다이제스트를 완벽하게 암기를 하셔야 되겠죠? 기본 의미가 뭐다? 소화하는 개념이에요. 음식물을 입을 통해 위장으로 옮겨지는 거죠. 이렇게 옮겨지는 겁니다. 그럼 그 위장 가서 뭐가 된다? 분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소화하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표현이 비유적인 의미로 쓰이면 어떤 내용을 완벽하게 소화를 해냈다는 얘기는 뭐야? 완전히 이해를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완전히 이해가 된 내용은 당연히 뭐가 돼요? 요약이 되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소화하다, 이해하다, 요약하다. 소화하다, 이해하다, 요약하다. 명사로 쓰이면 요약, 요약문, 그냥 영어로 다이제스트라고 하기도 하죠. 그러면 여러분들 비스켓 이름에 여러분들이 먹는 이 비스켓이 있잖아요. 비스켓. 다이제스트라는 비스켓이 있죠. 비스켓. 그게 뭐예요?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이란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그럼 예문을 보시면은요. 인간은 잔디와 같은 그런 식물은 뭐야? 소화를 할 수가 없다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 남자는 잠시 멈추고 그 여자가 그 정보를 이해하기를 뭐했다? 기다렸다라는 얘기네요. 세 번째 말입니다. 월간 매달 나오는 뉴스 요약판이 되겠죠? 다이제스트가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다섯 번째 요약하다가 아니라 이 제스트, 절이라는 단어의 부충어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스트라는 단어는 뭐다? 바로 캐리라고 그랬죠. 영어식 사고방식으로 이 세 가지 의미를 알아둬야 된다라고 그랬죠. 이 제스트의 의미가 뭐냐? 중세 때의 무공 이야기, 그냥 이야기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제스트라는 표현이. 그럼 캐리의 세 번째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 영어식 사고방식을 알면 제스트라는 표현이 바로 무공 이야기다 또는 이야기다. 이게 바로 머릿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두 번째 부충어휘입니다. 근데 제스테이션이라는 단어가 보세요. 이 제스트가 뭐라고 그랬다? 캐리라고 그랬죠. 그냥 가지고 있다 의미로 쓰이는 거예요. 기본 의미가 뭐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단어가 보세요. 뱃속에 아이를 가지고 있으면 뭐가 돼? 임신 기간이 되는 것이고요. 머릿속에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으면 뭐요? 생각이나 계획을 구상하고 입안한다라는 이 두 가지 의미로 쓰이는 표현이 바로 제스테이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해되셨죠? 영어식 사고방식만 알면 이런 표현들이 아주 쉽게 암기가 되는 것입니다. 예문을 보세요. 임신 38주 만에 태어난 아이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임신이 뭐요? 프레그넌시가 되죠. 또 컨셉션이라는 단어가 있죠. 컨셉션. 그리고 지금 배우는 이 제스테이션이라는 단어가 있는 겁니다. 임신을 의미하는 단어, 이 세 단어를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문이죠. 이제 새로운 아이디어를 뭐 했다? 가지고 있다.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 구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동의어는 development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세 번째 보충어휘입니다. exaggerate이라는 단어죠. 이 단어는 시험에 수도 없이 많이 나온 단어죠.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들? 과장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x라는 접두어는 바로 out, 뭔가 지나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excess라는 단어가 뭡니까? 지나침, 과도함, 초과를 의미하는 표현이었죠. 근데 age는 그냥 전치사 to를 의미하는 말이고 중요한 게 뭐예요? 절입니다. 절. jest나 절이 뭐다? 캐리입니다. 캐리의 세 번째 의미가 뭐다? 말하는 개념이에요. 그게 뭐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말한다는 얘기죠.
과도하게 말한다라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과도하게 말하니까 뭐요? 과장하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예문을 보시면은요, 그 여자는 exaggerate하는 propensity를 갖고 있다. 그 여자는 과장해서 말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필수 동의어죠. 과장하는 단어, overstate, magnify, inflate이라는 단어 반드시 암기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근데 어휘학습의 이노베이션은 뭡니까? 핵제모음 연상법이라고 그랬죠. 반드시 단어의 기본 의미를 이해하신 다음에 핵심 다이어를 이해를 하시고 마지막으로 뭐요? 시노님을 암기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어휘학습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non-neighbor, neighbor이 아니라 never, 절대로,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 자신감을 갖고 존버하셔서 반드시 성공하시기 바랍니다.